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9일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배당주 AGNC 인베스트먼트에 대해 아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월배당의 연배당률이 14%가 넘는다니 와, 이 숫자만 들으면 귀가 정말 솔깃해지는데요. 과연 이 엄청난 배당금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기업의 사업 모델부터 긍정적, 부정적 이슈까지 샅샅이 살펴보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균형 잡힌 시각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AGNC를 두고 시장의 평가가 정말 극과 극이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이건 역대급 저평가 기회다라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 상반된 신호들 속에서 진짜 핵심이 뭔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포인트를 제가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14%라는 배당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AGNC가 돈을 버는 방식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부동산 리츠랑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맞아요. 보통 리츠, 알레이트스라고 하면 건물을 사서 세를 받는 걸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에이전시는 건물이 아니라 모기지 담보증권, 그러니까 MBS라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모기지 리츠, MRAIT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기지 전문은행 같은 거죠. 모기 전문은행이요? 그런데 이들이 투자하는 자산이 아주 특별하다면서요. 거의 위험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게 바로 에이전시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들이 투자하는 자산의 99% 이상은 미국 정부 기관이나 정부 후원 기업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소위 에이전시 MBS입니다. 아, 정부가 보증하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주택 소유자가 대출을 못 갚아도 정부가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 위험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AGNC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초우량 모기지 채권에만 투자하는 회사군요. 신용 위험이 없다니 굉장히 안전하게 들리는데 그럼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안전한 만큼 이자도 낮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바로 뭐랄까 레버리지의 마법이 등장합니다. 에이전시는 레포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아주 낮은 금리의 단기 자금을 빌려와요. 그리고 그 돈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장기 에이전시 MBS를 사들이는 거죠. 레포 계약이요? 그게 뭔가요? 레포 계약은 사실상 초단기 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가진 MBS를 증권사에 잠깐 맡기고 하루 이틀 쓸 돈을 아주 싸게 빌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싼 값을 빌린 돈과 MBS에서 나오는 이자의 차이, 즉 순이자 스프레드, 이게 이 회사의 핵심 수입원이에요. 아하, 그리고 이걸 7.5배에 달하는 레버리지로 극대화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신용 위험을 제거하는 대신 금리의 변동에 모든 것을 거는 사업 모델이네요. 내가 빌려오는 돈의 이자보다 사들이는 자산의 이자가 항상 높아야 하고 그 차이가 유지되어야 돈을 버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에이전시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딱 하나, 바로 금리예요. 단기 금리가 오르면 돈 빌리는 비용이 늘어서 수익성이 나빠지고 또 시장 금리가 출렁이면 보유한 자산의 가치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죠. 모든 것을 금리 예측에 거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말 현재 AGNC는 이 금리 예측 게임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나요? 시장 상황이 좀 도와주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연준의 움직임인데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아주 높아요. 이건 AGNC에게 정말 강력한 순풍이 될 수 있죠. 아, 돈을 빌려오는 단기 금리가 낮아질 때니 자연스럽게 이자 마진이 커지겠네요. 바로 그거죠.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드니까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또 한동안 불안했던 MBS 시장 자체도 안정화되면서 AGNC가 보유한 자산 가치가 회복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요. 이런 거시경제 환경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환경은 좋은데 실제 주가나 분석가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시장도 똑같이 환호하고 있나요? 그건 좀 미지근해요. 2025년 11월 14일 기준으로 주가가 10.15달러인데 1년 전보다 약 5% 정도 오른 수준이에요. 분석가들 의견도 딱 반으로 갈립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랑 비슷한 9달러 후반에서 10달러 초반이고요. 사라는 의견도 많지만 일단 지켜보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군요. 시장도 지금 방향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이죠. 흥미로운 점이 경쟁사인 아날리 캐피털 NLY와의 비교인데요.
자료를 보니 최근 1년 주가 성과는 아날리가 더 좋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날리는 AGNC와 달리 신용 위험이 있는 비정부 보증 자산에도 일부 투자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어요. 아, 전략이 좀 다르군요. 네. 그런데 최근 1년간 주가 상승률을 보면 아날리가 16.6%로 AGNC의 11.2%를 앞섰습니다. 이건 지난 1년간 시장이 AGNC의 오직 정부 보증 자산만이라는 순수 전략보다 아날리의 위험을 좀 섞는 다각화 전략에 더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인 것 같은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AGNC를 두고 한쪽에서는 지금이 기회다,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 안 벤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먼저 투자자들이 AGNC에 열광하는 이유, 즉 강세론의 근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압도적인 월 배당이죠. 연 14%가 넘는 배당금을 매달 통장에 꽂아주니까요. 매달 현금 흐름이 필요한 투자자에게는 정말 뿌리치기 힘든 유혹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매력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의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2025년 3분기에 총 경제적 수익률이라는 지표가 10.6%를 기록했습니다. 총 경제적 수익률이요? 네, 이게 뭐냐면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다 주고도 회사의 순자산 가치, 즉 장부상 자산이 주당 0.47달러나 늘었다는 뜻이에요. 회사의 대차대조표가 튼튼해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풀 수 있죠. 포트폴리오 자체가 안전자산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고요. 물론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포트폴리오의 99% 이상이 사실상 미국 정부 보증 자산이니까 경제가 불안할 때 오히려 역시 믿을 건 정부 보증뿐이라며 부각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일부 가치평가 모델에 따르면 현재 주가 10달러는 내재 가치인 20달러에 비해 너무 싸다는 분석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CEO인 피터 페더리코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도 높은 편입니다. 듣기만 하면 정말 완벽한 투자처 같은데요. 매달 엄청난 배당을 주고 자산은 안전하고 회사 가치는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저평가 상태라니. 하지만 자료의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심각한 경고들을 보내고 있단 말이죠. 대체 어떤 위험들이 있는 건가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바로 배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2025년 3분기 실적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배당의 재원이 되는 핵심 영업 현금 흐름, 그러니까 순 스프레드 및 달러 롤 수입이 주당 0.35달러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급된 분기 배당금은 주당 0.36달러였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주주 한 명당 1센트씩 회사가 현금으로 번 돈 이상으로 배당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난 거죠? 빚을 내서 배당을 준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빚은 아니고요. 바로 아까 강세론에서 말했던 장부상에 찍힌 자산가치 상승분으로 메꾼 겁니다. 아, 쉽게 말해 올해 우리 집값이 올랐으니 그 오른 만큼은 이익이야 라고 장부에 적어놓은 돈으로 배당을 메웠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진짜 현금으로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와, 그건 정말 큰데요. 현금 장사가 아니라 장부상 이익으로 배당을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이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방식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금 흐름이 개선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당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인 거죠. 또 근본적으로 이 사업 모델 자체가 금리 예측에 모든 걸 거는 구조라는 점도 위험 요소예요. 예상대로 금리가 내리면 대박이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터져서 금리가 급등하거나 변동성이 커지면 수익성과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거든요. 과거 테이퍼 텐트럼 때 주가가 급락했던 아픈 기억이 있죠. 7.5배에 해당하는 높은 레버리지도 양날의 검이겠네요. 그렇죠. 좋을 땐 수익을 극대화하지만 나쁠 땐 손실도 기하급수적으로 키우니까요. 여기에 최근 CFO, 즉 최고 재무책임자가 2만 주를 매도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내부재 매도요? 이걸 판다는 건 투자 심리에는 분명 부정적인 신호죠. 마지막으로 고평가 논란도 있던데요. 아까는 저평가라고 했는데 정반대 시각도 있는 거네요. 네, 다른 관점에서 보면 현재 주가 10.15달러는 이 회사의 청산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주당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회사를 정리했을 때 주주에게 돌아가는 돈인 8.28달러보다 약 23%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회사가 더 잘할 거야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와, 정말 동전의 양면 같네요.
총 경제적 수익률은 좋아서 장부상 자산은 늘어나는데 정작 현금 흐름은 배당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청취자께서는 이 기업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핵심은 AGNC가 투자의 목표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주식이라는 점이에요. 내가 총수익, 즉 토탈 리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오직 현금 소득, 인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총 수익 투자자와 소득 투자자 어떻게 다른 거죠? 만약 금리가 안정되고 경영진이 잘 이끌어서 앞으로 자산 가치도 오르고 높은 배당도 계속 받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면, 즉 주가 상승과 배당을 합친 총수익을 노린다면 AGNC는 아주 매력적인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가 될 수 있어요. 3분기에 보여준 10.6%라는 총 경제적 수익률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반대로 주가 변동은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매달 통정에 찍히는 배당금 자체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투자자에게는요? 그런 소득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3분기의 현금 흐름으로 배당을 충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주 심각한 위험 신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AGNC에 투자하는 건 앞으로 금리가 시장의 예상대로 움직여서 현금 흐름이 회복될 거야라는 시나리오에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정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만약 빗나간다면 배당 삭감과 주가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결국 AGNC는 금리라는 외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춤을 추고 있는 고객사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줄을 잘 타면 관객들에게 환상적인 공연을 보여주지만 한 발만 헛디뎌도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거고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AGNC의 사업 모델은 예측 가능한 안정성 위에서 가장 빛을 발하거든요.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금융시장을 돌아볼 때 과연 예측 가능한 안정성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했을까요? 어쩌면 안정성 그 자체에 베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오늘 AGNC에 대한 심층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알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그 기업의 속살을 샅샅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